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예전 고점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행은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잖아요. 인바운드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면세점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보냈을 때, 비행기를 태워서 해외로 보냈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매출이 생기는 곳들,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게 대표적인 아웃바운드 회사들인 여행사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다. 저도 예전에 여행을 할 때는 이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노랑풍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쪽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로 갔다 왔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요?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 아고다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호텔을 직접 예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비행기도 살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여행이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제가 이 정도니까 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여행을 패키지를 통해서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일정이 참 구립니다. 구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안 좋아요. 쇼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먼저는 쇼핑이죠. 쇼핑이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쇼핑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비싸다.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원하는 호텔을 할 때가 더 가격도 저렴하고, 젊은 친구들은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5, 60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영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게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해외 여행 갈 때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그게 가장 큰 패키지의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예전 고점은 못 가겠지만 패키지 수요는 들어올 것이고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죠. 예전 그 매출 크게 날 때처럼은 못 가겠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여행 수급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쪽에 이제 좀 포트를 좀 사고 싶은데, 지금 가장 센 거는 이제 패키지 쪽, 여행 상품, 여행사 쪽인 거죠. 왜냐하면 참 좋은 여행사에서 음, 상품을 내놨는데 그게 완판되고 서버 다운되고 전화 폭주라는 기사를 보니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이 여행은 여행주는 정말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더라면, 야, 이거 정말 확 좋아지겠구나. 이 코로나 나오면 여행 바로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확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패키지가 예전처럼 전고점을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종목은 인바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S 때문에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면세점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바운드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패키지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여행사 종목들은 한번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하게 돼서, 저도 좀 난감하네요.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요. 주가가 좀 조정받아서 좀 하락하면 그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애널들은 대부분 모두 투어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똑같지 않을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나. 그런데 역시 수익률을 가르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건 시총이 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코로나가 가장 극성일 때가 아니고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제 3월 20일 날 주가가 폭락했었죠. 최저점이 아마 3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뒤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할 때 가장 많이 회복한 애들은 시총 낮은 애들이었어요. 시총 낮은 애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그런데 걔네들이 언택트인 경우 그런 애들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이지만 실적이 안 나올 때는 모두가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기대감으로 오를 때는 시총이 작은 애들 그리고 많이 하락한 애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가더라. 지금 여행주가 그런 거죠. 실적들이 다 안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가 실적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럴 때는 결국 시총 작은 애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이런 교집합에서 제일 크게 오르더라. 그래서 하나투어는 좀 무겁죠. 시총이 7천억. 반면에 모두투어는 시총이 3,700억, 좀 더 가볍고, 참 좋은 여행은 1,400억, 노란풍선도 가벼운 종목이죠. 풍선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오른 것 같던데, 예. 노랑풍선 1,200억. 예, 노랑풍선도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실적으로 이것도 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여행사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행사들이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아서 정말 큰 회사들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어쨌든 간에 패키지를 가야 돼요. 어르신들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패키지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여행을 갈 때, 효도 관광, 어르신들이 갈 때 결국은 여행사를 써야 되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독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H&M인가요? H&M하고 비슷한 거죠. H&M도 1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좋게 봤습니까? H&M. 근데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고 지금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살아남았더니 이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사들이 지금 엄청난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고요. 이제 살아남은 회사들은 예, 자본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이런 메이저 업체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여행을 갈 시점이 된다면 메이저 업체들이 모든 과실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렇게 서로 뭐 폐업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H&M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쪽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거 투자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물론 언제 주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이 매출만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좋아졌는데 그거를 꾸준히 했던 분들은 아마 수익을 받겠지만 저처럼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어? 하고 주가를 봤더니 주가는 이미 폭등을 6배 올랐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행사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안 좋지만 결국 살아남은 몇몇 회사들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행사들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JTC 남았네요. 이제 여행주 호텔 신라 아직 안 했고 신세계 1편만 찍고 아직 에널드 레포트는 공유를 리뷰 안 했고 파라다이스도 아직 에널드 레포트를 안 했죠. 하나투어도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너무 급등해서 좀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해버렸고 JTC를 아직 안 했는데 많이 게으르네요. 저도 게을러서 이렇게 리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는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저 투자 아이디어 리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로 수익도 없습니다. 수익도 없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올리는 게 가끔씩 귀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올릴 필요 있을까? 그래서 유튜브를 좀 정성 들여서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비록 수익도 없는 유튜버지만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마 다음 영상 만들 때 저한테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좋고요. 오늘 이로써 여행사 패키지 여행사들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호텔 신라 신세계, 사실은 이거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게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고 JTC는 좀 조그마니까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일본 과연 올림픽이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일본 올림픽이 열리면 JTC한테는 상당한 호재인데 일본 올림픽이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취소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좀 손실이 적고 제한적이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을 때는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JTC는 면세점 업체이거든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한 5,000원 언더로 떨어지면 한 4,000원 중반으로 오면 제가 영상을 좀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제가 업로드를 안 하니 주가가 잘 오르네요. 네, 이상으로 여행 시리즈 이렇게 해서 여행 시리즈 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연말에 감기 조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